안녕하세요, 다네입니다. 오늘은 처음 재봉틀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도구들을 기본으로 구비해야 하는지, 미싱의 기본 옵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 재봉 시작할 때는 재봉틀만 띡 사면 이제 뭐든 만들 수 있겠구나 싶은 자신감이 막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의외로 옷을 만들 때 자잘하게 필요한 도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재봉틀과 재봉에 필요한 도구들, 둘째로 패턴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셋째, 자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눈여겨보신 다음에 리스트업을 하셔서 빠짐없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재봉틀. 재봉틀은 나중에 또 따로 재봉틀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봉용, 공업용 미싱, 그리고 공업용 오버록, 그리고 이렇게 가정용 재봉틀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미싱 취미로 한다고 하면은 이 본봉용 미싱을 구매를 하시는 거고, 또 거기서 공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마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최대 고민이 이거일 거예요. 공업용을 사냐? 가정용을 사냐? 저는 아무따 공업용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조건이 된다면. 사실 가정용을 추천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정용이 장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공업용을 비교적 최근에 샀고, 가정용은 대학생 때 샀는데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단추구멍 때문이에요. 자켓이나 아우터 같은 두꺼운 애들은 좀 어렵겠지만 셔츠류 단추구멍으로는 아주 쓸만합니다. 공업용 단추구멍 기계 갖고 싶다. 그리고 공업용에 다른 색실 걸려있는데 이 색실로 10초만 막으면 되는데 실 바꾸기 너무 귀찮아. 그럴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실 바꾸는 게 아주 귀찮은 일이거든요. 저는 공업용 재봉틀 한 3-4년 전에 중고로 구매해서 40만원? 안 되게 구매했는데 진짜 잘 구한 거고, 지금은 한 50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고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잘 찾아보세요. 오버록은 기억이 안 나네. 이것도 중고인데 본봉보다는 비쌌던 것 같고, 가정용 재봉틀은 10년 전에 새 거로 당시 최신, 제일 좋은 거 70만원인가에 구매했습니다. 10여 년 전 70만원이면 얼마인 거야?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재봉틀은 공업용이나 가정용 구매하시면 되고, 오버록도 사시면 물론 좋고. 그 다음에 북집과 부갈, 재봉의 미실을 담당하는 녀석들입니다. 미실은 이 실패를 그냥 끼면 되지만 미실은 이렇게 부갈에 감아줘서 사용해야 해요. 공업용 미싱을 사용하신다면 이 2개가 다 있어야겠죠. 이 부갈에 실을 이렇게 감고 이 북집에 넣어서 미싱 아래에 있는 미실 꽂는 곳에 착 하고 넣어주면 이제 사용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는 가정용 미싱용 부갈. 공업용처럼 쇠로 된 것도 있는데 저는 플라스틱만 사용해봤어요. 플라스틱이 더 좋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쇠는 무거워서 장력에 영향을 준다고 했던가. 공업용은 이 도너츠 같은 걸 가운데 꿰서 딱 잡아주는데, 가정용은 잡아주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혼자 돌아가거든요. 아무튼 가정용은 북집 없이 부갈만 띡 넣고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실 컬러를 다양하게 쓸 일이 많아서 부갈을 많이 사놨어요. 컬러를 하나만 쓴다고 해도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2-3개를 미리 감아두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작업하다가 실이 없어서 흐름이 끊기면 너무 속상해. 작업하다가 실 감아주기 진짜 귀찮거든요. 가격은 부갈 100원, 북집 1000원. 가격 올랐나? 한 달 전 동대문 가격입니다. 부갈은 필요하신 만큼 사면 되고, 북집은 실질적으로는 1개만 필요한데 잃어버리거나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2개는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빈 케이스. 얘네들 잘못 넣거나 움직이다가 치면 엄청 굴러가거든요. 진짜 동그래서 방 저 끝까지
실 다 풀린 채로 이렇게. 고양이가 뜨개질 실 가지고 놀다가 다 풀리는 그런 사진들이 있죠.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에다 얌전히 잘 놓아주면 관리가 훨씬 편하고요. 어떤 분은 또 이 보빈 케이스용 케이스를 만드시더라고요. 도시락 가방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또 케이스를 공방이나 수업 다니시면 그렇게 들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가방에 넣으면 쉽게 열리더라고요. 부서지기도 하고. 케이스 가격은 동대문 기준 한 2,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노루발. 노루발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단을 눌러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늘을 안정적으로 천이 지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종류가 꽤 다양해서 미싱할 때 어려운 부분을 비교적 쉽게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모양. 이거는 공업용, 이거는 가정용. 얘네는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재봉틀을 사면 이미 달려 있습니다. 진짜 노루의 발이 이렇게 생겼나 궁금해서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기본 모양일 뿐이고 외노루발, 지퍼 박을 때 필수죠. 이거 없으면 거의 못 박는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아이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재봉은 가능합니다. 얘는 테프론 노루발이라고 테프론 소재로 되어 있는 앤데 니트, 스판 원단, 가죽 그런 좀 잘 안 나가는 원단을 다룰 때 씁니다. 저는 한 번 좀 안 나가는 원단이 있어서 이걸로 바꿨는데 그 이후로 쭉 얘를 그냥 기본 노루발처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원단에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인데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체로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단축구멍 노루발. 단축구멍 박을 때 쓸 수 있는 아이고, 여기 위에 단추를 넣어서 단추 크기를 기계가 가늠할 수 있게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는 얘네가 가정용이고 나머지 애들은 공업용입니다. 가정용도 다 있고 공업용도 다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단축구멍 노루발 빼고 이거는 이제 가정용 재봉틀이 단축구멍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얘는 특별한 애고 나머지 얘네들은 가정용 애들도 있고 공업용 애들도 있는 애들이니까 잘 찾아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주름 노루발? 무슨 노루발?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별로 사용해보지 못했어요. 주름 노루발은 좀 사용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외노루발을 제외하고는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주름 내가 만들면 되고 말아박기 내가 말아박으면 되고,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지퍼 노루발 정도만 사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는 라빠, 노루발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도와주는 애들이랄까?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말아박기 라빠 하면은 말아박기고, 바이어스 라빠면은 바이어스 해주는 라빠고, 시접 처리 라빠는 시접 처리를 도와주는 라빠. 공장처럼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만들어야 할 때는 이런 걸로 효율성을 높이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루발은 몇천 원 선에서 끝나는데 얘네는 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 정도 값어치를 하려면 내가 몇십 장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노루발은 그냥 작은 나사 하나로 끼우면 되는데 라빠는 뭐 큰 나사 두세 개씩 풀고 끼우고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옷 하나 만드는데 쓰기엔 너무 수고롭죠. 구경은 언제나 공짜니까 바이어스 테이프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 말아박기 원단 넣고 이렇게 말리면서 받겠죠. 시접 처리 여기 원단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쭉 만나서 박히는 거. 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라이버 필수입니다. 저는 보통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거로도 다 돼요. 이거 가정용 미싱 살 때 같이 온 앤데 사이즈가 공업용이랑도 잘 맞아서 잘 쓰고 있어요. 재봉틀마다 나사 크기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제 거는 3mm, 딱 3mm. 3mm네요. 사이즈 궁금하실까봐. 길이는 7.5 정도 되네. 하여튼 이런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재봉을 오래 하면 바늘이 위아래로 진짜 몇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루발이 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조여주셔야 합니다. 다른 노루발 바꿀 때도 필요하고. 바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늘도 닳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가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두세 땀이 뛴다든가 알 수 없는 희한한 증상들. 그럴 때 바늘을 새 거로 바꿔보시면 갑자기 아주 재봉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단에 따라 가늘기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죠. 보통 홈패션이면 14호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가을, 겨울 오시면 16호까지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저는 봄, 여름 옷은 9호를 많이 씁니다. 얇을수록 좋더라고요. 굵은 거 쓰면 퍼커링이 많이 생겨서 물론 실 굵기도 맞춰줘야 하고요. 바늘 살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생긴 게 너무 비슷해요. 생긴 게 너무 다 똑같아서 표시를 잘 보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이 번호만 다른 거야. 이 번호를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겉보기엔 똑같아서 그냥 바늘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집어올 수가 있어요. 번호를 잘 보셔야 하고 그리고 또 용도마다도 달라요. 코드가 공업용, 가정용도 다르고 막 본봉 오버록도 다르고 이것도 지금 똑같이 14호인데 얘는 그냥 일반 원단용이고 얘는 지금 니트용이거든요. 구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티커 색깔만 좀 바꿔도 됐을 텐데 왜 똑같은 색깔로 했을까? 제일 좋은 건 동대문 시장 가셔서 직원분께 가정용 재봉틀 바늘 주세요, 공업용 재봉틀 바늘 주세요 말씀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는 표기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바늘은 진짜 잘못하면 내 눈이나 손도 찌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일반 손바느질 바늘 이것도 있으면 유용하죠. 많이 써서 휑해졌어. 다 꺼내 써서 휑해졌어. 가끔 공그르기 하거나 단추 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시침핀. 재단할 때, 재봉할 때 다 필요하죠. 시침핀은 필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한 애가 있고 뒤에 구슬이 달린 이쁜 애가 있는데 저는 얘를 선호합니다. 원단이 안 움직이게 고정시킨 채로 박으려고 시침핀을 쓰는 건데 이렇게 구슬이 달려있으면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요. 부피도 있고 무게도 좀 나가니까 취향 차이. 하지만 재단할 때 원단 올 끝을 맞춰서 고정시켜줄 때는 일반 시침핀보다는 이 구슬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끝에 고정할 때 구슬 때문에 핀이 좀 더 잘 보이는 게 나중에 원단 정리할 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핀으로 꽂아 놓으면 나중에 원단 만질 때 있는 줄 모르고 막 찔리고 그래가지고 그죠? 안 보이죠? 일반 시침핀으로 해놓으니까. 따라서 핀 쿠션 이것도 필수입니다. 안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한데 저는 꼭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는 쿠션 없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짚기가 어려워가지고 손톱이 잘 집어지네. 그래도 좀 불편해. 아니면은 막 자석으로 된 것도 있던데 그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핀 쿠션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쪽가이 필수죠. 바늘과 실은 언제나 함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늘과 실과 쪽가이 이 셋이 항상 함께여야 하는 거죠. 저는 바로 이렇게 눈앞에 두고 쓰는 거를 좀 좋아해서 쪽가이는 특히 어디에나 두고 쓰는 편이에요. 본봉 미싱 옆에, 오버록 옆에, 재단 테이블 위에 이렇게 세 개를 두고 씁니다. 가격도 1,000원밖에 안 하니까. 근데 되게 비싼 쪽가이 있던데 10,000원 넘는 거. 그게 확실히 뭔가 다른가요? 사용해보신 분들 계시면 후기 좀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원단가이 필수죠. 저는 가장 유명한 잠자리표 사용하고 있고요. 30,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고 일단 엄청 묵직하고요. 일반 가위가 자각자각 잘리는 느낌이면 원단 가위는 썩썩 썰리는 느낌이에요. 좋은 식칼 2개를 붙인 느낌입니다. 얘는 반드시 원단만 잘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이를 한번 잘라버리면 날이 금방 망가진다 그러나? 날을 못 쓴대요. 비싼 아이니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원단 자를 때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가위 이거는 필수라고 하기엔 이미 모든 집에 구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없으시다면 사기는 하셔야 합니다. 종이 패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핀셋 필수라기보다는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선 모양과 구부러진 곡선 모양입니다. 이 아이는 천을 잡아줄 때 많이 쓰는데요. 천이 노루발 밑에서 잘 안 넘어갈 때 천을 좀 이렇게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1mm 정도로 좁게 박을 때는 천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세심하게 고정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미싱 바늘에 실 꽂을 때도 많이 씁니다. 저는 손보다 핀셋으로 실이 더 잘 꽂아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오버록 실 낄 때 필수입니다. 오버록 바늘과 구멍들이 진짜 실기기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오버록 실기기 어려운 걸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실이 4줄이나 되고 또 구멍도 많고 그래서 실 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오버록이. 근데 막상 실 끼우는 순서나 위치는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실 끼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
손으로 넣기 상당히 어려운 각도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럴 때 이 곡선 핀셋이 있으면 아주 거뜬합니다. 이거 없으면 오버록 실 끼우는 거 레벨 극상인데 이거 있으면 한 중? 난이도 한 중 정도로 내려옵니다. 아무튼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실뜨개. 네, 소중한 친구 실뜨개. 말 그대로 실을 뜯을 때 쓰는 건데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저는 정말 아직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실을 뜯거든요. 잘못 박아서. 옛날에는 이걸 몰라서 쪽가위로 세워라 내워라 뜯었는데 지금은 이걸로 홍해가 갈라지듯 뜯어냅니다. 얼마나 자주 쓰냐면 이것도 미신 옆에 하나, 재단 테이블 위에 하나 이렇게 2개를 두고 씁니다. 아, 그리고 단추구멍 찢을 때도 필수죠. 이거 없을 때 단추구멍도 쪽가위로 잘랐었는데. 오핀. 오핀은 파우치랑 스크런치 만들 때 잘 썼죠. 그렇게 스트링이나 고무줄 넣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거는 근데 굳이 사지 않아도 요즘 옷 사면 많이 딸려오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모은 애들이라서 옷 사면 라벨을 이 오핀으로 부착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버리지 말고 잘 모아서 사용하시면 좋고 그런 거 없다 하시면 다이소 가셔도 좋고. 근데 이 사이즈는 라벨을 달았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거 가져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재봉에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재봉 관련 도구들만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엔 패턴에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혹시 궁금했던 도구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봉 관련해서도 영상에는 없지만 추천해주고 싶은 도구나 다른 사용 방법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리고 다른 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또 봐요. 안녕.